네, 벌써 한 주의 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하면서 지수가 밀려서 오늘 국내 증시도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오름폭을 좀 키워갑니다. 870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잘 이끌고 있는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머니맵 통해서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 참 강했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제외하고 반도체 인텔이나 이러한 종목들 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1% 이상,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부를 좀 켜고 있네요.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역시 좀 강한 체력이 또 확인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장비주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일부 종목들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등의 종목들 상승불 켜져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도 좀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헬스케어 쪽 오랜만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계가 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비롯해서 유한, 양행, 대형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미국 암학회 이런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쪽 강한 모습 보입니다. 특히나 레고캠바이오 상당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에서도 시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개장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3대장이 동반 하락을 하다가 일단 한미반도체는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지금은 그동안 잘 가다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반도체 같은 건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거 이익 실현 이제 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2차 전지 장비가 오르다 보니 반도체와 약간의 시소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거 고민하는 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는 거죠. 네. 예. 보통 갖고 계신 분들은 편합니다. 네. 뭐 여기서 팔아도 좋고, 뭐 10만 원대 넘어서 팔아도 좋고, 뭐 이런 쪽으로 한미반도체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의 틀이, 그러니까 대세가 이게 반도체 쪽에서 어떤 이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심각한 차익 실현이 나와서 지금 바라보는 게 많이 올랐다, 비싸다라는 쪽의 인식보다는 보여줄 게 더 많을 텐데? 라고 나오는 과정들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뭐 끌고 가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샀던 것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 좀 약간 어느 정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갖고 갈 비중 정도까지는 어디 한번 반도체 이번에 사이클. 즉, 사이클이라고 할 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다 보니까 HBM 쪽에서도 나오는 성장률이 꺾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계속 가보자라는 쪽으로 고가 더 맞다. 라고 하는 대표 주자들, 특히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나오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지금 후발주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흐름 보시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안 되겠죠. 네. SK하이닉스를 보셔야겠죠. 그런 과정 쪽에서 나오는 지금 시장에 맞는 AI 인프라 하드웨어 이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빨리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레고캠바이오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3% 이상 지금 올라가는데 그동안 H밸브 시작으로 해서 또 수급 몰렸었고 이제 알테오젠이 새로운 바이오 쪽의 주도주가 됐었고요. 알테오젠은 또 오늘도 19만 원 선 위에서 한 번 더 기록을 경신하고 나서 약간의 지금 눌림 구간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레고캠바이오인 것 같아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도 레고캠 굉장히 셉니다. 뭐 상한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넥스트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인가요? 가능. 가능. 네, 끝입니다. 끝인가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오늘 AACR 네, 초록 나온다. 암흑회. 예, 네, 암흑회에서 초록 나온다 그러면서 초록 나오면은 약간 뭐 세론 아니겠느냐? 예, 아닙니다. 세론이라기보다 잊혀졌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이 많은 거는 많이 소외됐었죠. 네, 그렇게 지난번에 성과 잘 내고 네.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잘 한 다음에도 그다음에 약간 좀 알테오젠의 급등에서 좀 묻혀져 있다가 지금 이제 부각을 받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승 열차에 탑승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오늘 같은 경우 그러죠. 이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조금 팔고 레고캠으로 갈까라고 하는 바이오 섹터 네. 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오는 과정들, 바이오 쪽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3월 달에? 3, 4월은 통상적으로 바이오의 계절이다라고 하던데. 어디랑 통상을 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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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네.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지금 작년이나 과거와 다른 모습들이 나온 게 뭐냐면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바이오 쪽이 그래도 뭐 실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실적이 아니라 성과를 통해서 앞으로 이만큼 미래를 보여주겠다라고 한 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특히 HLB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네. HLB는 아직 기대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4월 달 가게 되면 FDA에서 승인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또 코스피 이전 기대감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네. 그보다 또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계속 또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번 AACR에서 또 대비하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또 ABL 바이오가 있겠죠. 네, 이런 맞아요. 쪽들도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들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 전부터는 또 메지온 같은 좀 중위권 쪽에 있던 바이오 업체들도 네. 강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이면서 과거와 다른 기대감 네. 이게 작용되는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인데, 이제는 또 이 AACR, 암학회 앞두고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 새롭게 세울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과는 투자의 공식도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학회 모멘텀, 세론보다는 앞으로 또 임상에 대한, 신약에 대한 성과들 내면서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봤던 섹터에서는 이제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처럼 많이 오르니까 따라잡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PBR 주 중에 하나로 또 풍산 다시 볼 필요 있어 보이네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풍산하면 방산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우선 변압기와 구리입니다. 최근에 또 이쪽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오늘은 저PBR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각각 네. 특색이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또 저PBR이 이제 테마가 아니라 좀 트렌드로 가는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용해 볼 만한 종목적으로 두 종목을 선정해 보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풍산입니다.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업력도 오래됐고요. 동합금 쪽이 거의 매출의 한 60% 가까이 되는 네. 상황들이고 게다가 탄약 이쪽이 한 30%가 조금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동전 요즘 동전 저 안 만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동전 쓰시나요? 동전 저는 가끔 코인 세탁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그 인형 뽑을 때 그럴 때도 쓰네요. 예.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가버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전력기기 쪽.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가 어떻게 부각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변압기, 전력기기 이쪽도 들어간다. 그 안에 어떤 소재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구리입니다. 네. 예. 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늘어날 부분들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중에 풍산도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쪽에 대한 큐의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물론 예전과 다르게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큐의 확대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구리 가격도 이제 이 정도면은 조금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앞서 보니까 구리 가격 관련된 쪽 얘기도 좀 많이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 주춤했다가 네. 이제 달러 약해지고 금리 인하되기 시작해서 글로벌 유동성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원자재 쪽의 한쪽에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리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네요. 거기다가 변압기 이런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 쪽 테마에 같이 묶이게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숨어 있는 쪽으로 그 소재죠. 구리 쪽 풍산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방산이에요. 방산주들 일단 수은법 부분에 개정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최근에 또 한번 그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또 그거 이후에는 많이 못 가더라고요. 네, 오늘 또 핫한 쪽이 방산주죠.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LIG 넥스원 쭉쭉 잘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탄약 관련된 쪽. 한때는 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하다 보니까 네. 미국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하다. 한국에서 빨리 네. 조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멘텀도 있었는데 그거 외에도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탄약을 다 제조합니다. 네. 그런 강점이 있고 거기다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에 들어가는 전차에 들어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주포에 들어가고 네. 또 모멘텀이 같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팔는데 물론 탄약은 우리가 조달할게. 같이 세트로 써보세요.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는 네. 또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과 함께 또 탄약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탄약 수출은 물론 이제 약간 방산용 말고 레저용이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십니까? 그 올림픽 경기 때, 네. 네, 뭐 원반 탁 던지면 맞아요. 빵! 네. 쏘면 이게 봤어요. 퍽 네. 뭐죠 이게? 그 네. 이름이 뭐죠? 아 모르겠어요. 그냥 사격. 네. 네. 사격. 네. 이런 쪽에서도 탄약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런 쪽도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게 네. 되면 네. 클레이. 클레이 사격. 역시 박사님이십니다. 예, 예. 클레이 사격. 예, 네. 이런 쪽에서 예.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레이 사격 또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탄약하면 또 풍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방산 쪽 모멘텀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가격 모멘텀도 체크해볼 텐데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인데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저 PBR죠.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PBR 0.6배. 네. 네, 그러면 지금 PBR 밴드 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특히 과거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직 위로 PBR 기준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네. 온 게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PR 기준으로 보면 6배 이런 쪽이면 게다가 자사주 한 2.5% 보유하고 있고 배당은 2.3%. 지금 나오는 저 PBR 관련된 쪽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만한 변화가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혹시나 뭐 관련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들어가고 거기서 또 어떤 지수를 추적하는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러면 또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그런 오랜 좋은 회사지만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모습들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압기부터 구리, 방산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 안고 있는 풍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 주가는 42,000원 정도 이거 잘못됐습니다. 설정해 주셨어요? 예, 아닌가요? 이거, 예. 네. 오타가 좀 난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예. 오늘이 더 높네요. 예, 시세가. 예. 네. 목표가 55,000원 정도. 알겠습니다. 55,000원으로 바라보셨으면 네. 좋겠고요. 손절가는 3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55,000원, 손절가 39,000원으로 풍산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에코 마케팅 보겠습니다. 마케팅 하니까 이건 광고 회사인 것 같은데 광고 시장의 회복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슬슬 뭔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시장에서 보면 이 치즈직 관련주죠. 그쪽이 대표적으로 다 광고 마케팅 쪽이거든요. 네. 거기 뭐 EM넷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요. 뭐 와이즈버즈 시간외 상한가 기록했고 이러한 종목들 많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 마케팅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1위로 광고 대행사였네요. 네, 국내 1위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데 조그만 업체들이 다 움직이는 이런 현실. 네. 이게 아쉽긴 하지만 이 회사의 강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표부터 회사가 주주 가치에 정말 진심입니다. 이런 회사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변화를 앞으로 좀 기대를 하면서 그런 이제 영역이 있지만 이제 광고 쪽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전처럼 어떤 뭐 무슨 그 방송 쪽에서 나오는 네. 공중파 방송이나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서 광고하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 쪽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이 더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강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 이쪽이 좀 뜨기 시작하는 쪽이죠. 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어가기 시작해서 전략부터 데이터까지 분석하는 이런 과정들과 성과 내는 데는 탁월하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성과가 잘 나오는 업체가 오히려 잘 못 가요.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좀 비쌌다고 하는데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싸졌습니다. 이런 거는 주가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업계에서 1위라는 입지 탄탄히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또 잘 노려봐야겠죠. 지분 인수라는 또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 유명한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안다르라고 한때 에슬레저로 그렇죠. 룰루레몬 스타일이죠. 맞아요, 네.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그림도? 있어요. 저도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예. 이런 거 또 이렇게 붙다 보면 되게 편하다면서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여전히 정리가 되고 실적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갖고 있는 클럭. 마사지 기구. 네. 그 녹색 창만 치면 나오는 맞아요. 그 클럭. 되게 예. 유명하더라고요. 예, 몽제는 매트리스. 와우. 찾아봤어요. 예. 사타드 네, 치약이랑 샴푸 이런 쪽이더라고요. 진행하시죠. 찾아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예,
프로그램을 많이 아껴주시는 우리 앵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쪽에서 같이 지분 투자하면서 성과 내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성공을 그대로 내가 안겠다라는 쪽에 대한 전략들 상당히 좋은 거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또 회사들 다양하게 또 포트폴리오 가져가면서 마케팅 효과를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셨던 주주 가치를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사주 지금 60만 주 취득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5월 24일까지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 회사가 가장 특이한 게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합니다. 소각 굉장히 좋은 예, 포인트인데. 벌써 최근 들어서 한 2번을 했고요. 특히 2022년도에 주식 소각 58만 5천 주, 네. 그리고 또 3월 5일 날 30만 주. 그러면 소각 매입 같은 거 바로 소각하고 그만큼의 네. 어떤 버는 돈을 충분히 주주 가치를 위해서 그러네요. 나오기 시작한다. 네. 상당히 높은 거죠. 거기다가 네. 그러면 배당을 안 주느냐? 배당 수익률도 2.9%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당연히 기대를 좀 맞춰가야 될 회사가 아닐까 생각해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주가가 많이 쌉니다. 아까 보셨던지 PBR 밴드 같은 경우 보신다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온라인 마케팅 쪽이다 보니까 넉넉한 밸류를 줬었는데 지금 주가는 실적이 남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역사전 밴드 하단부까지 들어와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실적이 안 나느냐? 아닙니다. 영업이익 한 500억대는 꾸준히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한 540억대 정도? 아니면 올해는 한 600억대 가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대가 좀 넘는다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그렇게 안 비싸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주주 환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앞으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만한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네, 직전 고점대가 뭐 12,000원대가 안 되게 돼 있는데 꾸준히 하락한 만큼 그에 따른 반발매가 세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3,000원대 정도를 중요한 저항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